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는 개벽동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로서는 개벽세상이라는 것에 관해서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개벽동입니다만, 전체적인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개벽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벽세상 3이라고 붙였는데, 개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저로서는 뭐 50년이 좀 넘네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개벽이 뭔가를, 개벽 세상을 꿈꾸고, 개벽이 뭔지, 개벽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조선 말에, 조선이 망할 때 일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꿈을 꾸어왔던 개벽 세상을 알고 싶었고, 또 지금 제가 이제 뭐 5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76이 됐습니다만, 그냥 죽기 전에 개벽 세상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또 몇 번인가 했던 그 역의 노래와 이 개벽 세상을 같이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개벽 세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이 됐는데 1번, 2번은 또 구석 이어서 할 겁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개벽이라는 말과 또 어렸을 때 들었던 개벽동이라는 말, 이 전라도 말로는 깨복장이라고 합니다만, 깨복장이하고 개벽동이는 같은 말입니다. 야, 글자 하나 써도 아마 보이는 사람 보일 거예요.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이 선천개벽, 후천개벽, 그 개벽 이야기를 하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재우, 동학을 세운 최재우 선생도 후천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했고, 그 외에 강증산, 뭐 일부, 김일부, 정역을 하신 김일부, 또 원불교를 세운 소태산, 박중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개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개벽이 뭔가를 나름대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개벽이라는 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새벽이라고도 합니다. 새벽.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도 개벽이고, 낮이 가고 밤이 오는 것도 개벽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그 앞에 있는 개자는 그 한자상으로는 개벽 이렇게 씁니다만, 이 개자가 이건 문이고, 이걸 열 개 열문 합니다. 열 개 개벽, 10개 열벽. 그런데 이 개자는 이건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에 빗장이 있고, 빗장을 잠갔을 때 그 빗장을 두 개의 손으로 밀어 제치는 모습입니다. 문을 열다, 말 그대로 그냥 문 열 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열벽인데,
이 벽자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벽자가 원래 최초의 벽자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에다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사람의 엉덩이에 있는 똥구멍을 그린 겁니다. 똥구멍. 사람이 입이 두 개잖아요. 먹는 입이 있고 싸는 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는 구멍은 똥구멍이라고 그러고, 그 먹는 입은 입구멍이라고 그럽니다. 입구멍, 똥구멍이 같이 있는데, 이건 똥구멍을 그린 겁니다. 이 똥구멍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칼을 그렸습니다. 똥구멍을 칼로 쑤시는 겁니다. 똥구멍을 칼로 쑤신다 이러면 좀 말이 좀 너무 험악하게 들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엄마들이 닭 잡을 때 가슴을 딱 갈라서 똥구멍까지 딱, 어떤 엄마들은 똥구멍에다 칼을 넣어서 배를 싹 갈라냅니다. 그래갖고 그 뱃속에 있는 더러운 똥이나 또 먹다가 말고 소화 안 된 거, 또 아니면 더러운 내장, 오염된 내장 이런 것들을 깨끗이 걷어내고 거기다 찹쌀 넣고 대추 넣고 해갖고 이제 닭곰탕이라고 그럴까? 그 닭찜을 찌는데, 그때 그 모습을 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배를 따갖고 쫙 벌려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태나 뭐 모든 생선들, 고등어 같은 거 딱 가슴을 쪼개 갖고 그 지저분한 내장을 싹 걷어내고 말리면 그게 그냥 고등어보다 훨씬 더 좋은 고등어로 바뀝니다. 동태도 그냥 동태 생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 동태를 배를 갈라서 뱃속을 깨끗이 해서 그걸 벌려갖고 말려서 먹으면 아주 훌륭한 음식으로 바뀝니다. 그냥 동태에는 없었던 훌륭한 더 귀한 그 성분이 생겨갖고 상당히 이제 그 우리가 먹는 보통 황태, 명태, 또 북어 이런 것이 되는데, 바로 그렇게 훌륭한 음식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 벽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자를 넣어갖고, 이거는 단순히 열 벽이 아니라 내장, 그 썩은 내장 아니면 묵은 내장을, 묵은 찌꺼기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내장을 여는 모습을 열벽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말은 개벽한다. 개벽은 뭐 천지자연이 들어가서 해가 뜨니까 캄캄한 어둠이 열리고 아침이 열렸다. 그래서 저절로 오는 개벽이 아니라, 물론 천지자연을 따라서 사람도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저절로 열리는 것도 사실 해가 뜨면 낮이 열리듯이 아침이 열리듯이 열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의 아침은 역사의 개복은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묵은 때를 씻어내고 사람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그동안의 악습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 묵은 옛날 양반들이나 옛날 친일파 밑에서 헤쳐먹던 놈들이나 이런 놈들이 해먹는 세상을 청소하려면 큰 친일파들을 청산을 해야 되고, 옛날 양반들을 종 부리듯이 백성을 부려먹던 놈들의 그 못된 습성을 일단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하고 새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개벽이고 역사의 개벽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읽어보면 아무리 캄캄한 밤도 더 없이 깊어지면 그 어둠 가르는 새벽이 찾아오고 한낮에 뜨거웠던 태양도 더없이 오르고 나면 저절로 저무는 저녁이 오듯이 천지개연의 개벽은 늘 그렇게 저절로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역사의 개벽은 절로 오지 않는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절로 오는 게 아니라 묵은 하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하늘, 새 땅을 열어야 열린다. 사람이 스스로 열지 않으면 개벽은 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개벽은. 그래서 오늘 그의 벽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 말이 참 훌륭하게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의 지혜나 깨달음이 다 들어있어 갖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봄은 보아야 옵니다. 봄은 보아야, 인간이 보지 않은 봄은 오질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의 눈이 있어서 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봐야 온다 해서 봄이라고 하고 여름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사물들이 커갖고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꽃을 열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됩니다. 열어야 새하늘 새 땅을 열었을 때 그 여름이 있는 거고 가실 가려 가을 거두고 가시를 가실한다고죠. 가라지를 걷어내고 알곡만 건져내고 하는 그런 가을을 거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말은 가려서 거둔다는 뜻입니다.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건진다든가 그렇게 하는 가을은 거두어야 가려서 거두어야 한다 해서 가을이고 겨울은 그 거둔 씨앗, 열매, 씨앗과 열매는 같은 거니까 그 거둔 씨앗, 열매를 품어 안아야 됩니다. 겨울 동안 추운 겨울, 한 겨울 내내 그 씨를 품어 안아서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이 되면 그때 씨앗이 움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벽의 진정한 뜻인 거고 그냥 단순히 밤낮이 바뀌는 게 개벽이 아니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바뀌어가는 게 그냥 개벽이 아니라 아주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열고 스스로 묵은 세상을 걷어내고 새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개벽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조선조 말에 아마 1800년도 말경 동학의 최재우가 나오고 김일부 선생이 나오고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원불교 박중빈 소태산 선생은 1900년도 초기에 나왔습니다만 조선조 말에 우리 백성들은 그런 훌륭한 분들도 나왔지만 또 실제로 우리 민중들이 우리 백성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 망해가는 조선 땅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희망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봄이다 개벽이다 겨울 가고 봄이 왔다. 일조백선 겨울 가고 백조일선 봄이 왔다. 만국활계 남조선의 뱃노래를 부르자. 그러니까 밤과 낮이 바뀌고 뭐 겨울과 봄이 바뀌는 듯이 또 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에 주역에서도 얘기했다, 역의 노래에서도 했습니다만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만 봄과 여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을이 되면 꺾어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여름과 가을로 내려갈 때 올라가려는 힘과 내려가려는 힘, 무조건 성장만 하려고 하는 힘과 결실을 맺고 자기 자신을 이제 철이 나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그냥 무한정 발전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손을 위해서 자기는 내려가는 그런 철이 바로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겨울을 한다면 이때 이 토성이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늘도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특히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싹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요즘 얘기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보수와 진보이기도 합니다. 진보는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보수는 어떻게든지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새끼를 위해서 재산도 꼬불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움츠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장하려는 진보적인 힘과 보수적인 힘이 함께 어울리는 때가 두 번이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가을에 계력이 있고 이렇게 겨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내려가던 겨울이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에서 가을에 계력이 있고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되려면 또 이 묵은 세상을 뚫고 새싹이 올라와야 되듯이 이때 또 한 번의 봄 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 가고 봄이 왔으니까 개벽을 하자.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만국활계 남조선이라는 이걸 약칭으로는 남조선 뱃노래라고 합니다. 남조선 뱃노래.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만국을 살리는 계책이 남조선에 있다. 근데 이걸 꼭 남쪽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이 노래가 나올 때는 남북이 없었을 때니까 조선입니다. 여기서 이 남자는 지향하다. 지남철할 때 남자가 돼갖고 조선을 지향하는 데 나온다. 그러니까 만국을 살리는 계책이 조선을 지향하는 데서 나온다. 조선에 있다. 그래서 이거 꼭 남북을 가려서 하면 안 됩니다. 남과 북을 함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북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남쪽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조선족 말에 조선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남북이 없었던 때에 조선의 백성들이 우리 조선 백성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비록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 엄청난 외세 침공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일본의 식민지까지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조선의 민중들은 온 세상 전 세계 미국, 일본, 뭐 영국, 독일 할 거 없이 그런 나라들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계책이 우리 조선에 있다 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약칭 남조선 뱃노래라고 합니다. 이거를 옛날에 그 유명했던 김지아 시인께서 남조선 뱃노래라는 책도 쓴 게 있습니다.